케인 이적 거의 확정된 가운데 현지 언론은 토트넘의 케인 미보유 상황이 강등권으로 향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토트넘의 이번 예기치 않은 움직임에 따라 케인 미보유 토트넘은 4위를 노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뜻밖의 케인 이적 소식에 앞서 많은 팬들은 토트넘의 팀 구성에 대한 시기, 방식 및 전술 변화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 축구 커뮤니티의 한 팬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바이에른이 케인 이적비로 1억 유로 이상을 지불한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2024에서 2025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결승은 바이에른의 홈구장인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바이에른은 2011에서 2012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페널티킥 슈아웃에서 3관왕을 놓친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래서 2024에서 2025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홈구장에서 치르고 싶어 한다. 그렇기에 올해는 내년 큰 기적을 준비하기 위해 전년에 줄을 서는 해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비수 김민재를 영입하는 것은 이 계획의 일부이며 월드클래스 센터포워드인 케인을 영입하며 이 계획에 부합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 최고의 공격력을 보여주었으며 1번 포지션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일부 영국 현지 기자들은 토트넘 팀 전체가 케인 이적에 대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최근 토트넘의 개막전 준비 훈련 영상에서 보여진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포착하여 케인이 없는 토트넘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며 많은 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어떤 상황이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케인 없는 토트넘이 더 기대될 만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축구 잡지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케인의 이적 후 토트넘의 전술 문제는 누가 공격 라인에서 골을 넣을 것인가입니다.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리차드리 송이 나중에 케인을 대신할 인물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손흥민이 공격 라인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골키퍼를 향해 등을 돌린 상태로 공을 받는 것에 능하지 않으며 그는 특히 헤딩 능력에서 약한 점이 있습니다.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히찰리송이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서 케인을 대체하기에 가장 적합한 선수라고 주장하며 그의 헤딩 능력이 상당히 좋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만 볼을 조절하고 골 앞에서의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러나 다른 축구 전문가들은 최고 수준의 공격수 플레이는 단순히 슛과 헤딩 능력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상대의 빼꼼 오프사이드를 파악하고 수비선 뒷 공간을 공략하는 선수로서 손흥민은 경기에서 이미 그 능력을 입증한 선수입니다. 그는 23골을 넣어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리그에서 왕중왕이 되었으며 그는 페널티킥 없이도 그 역량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셀라의 리버풀과 마찬가지로 손흥민 또한 골 결정력에서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는 다른 스타일의 플레이로 그가 능력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린 달리기 능력과 양발 사용 능력이 손흥민처럼 뛰어나지 않은 케인에 대해 그는 왜 우리가 역습을 시도하지 않을까요? 이런 주장은 우리가 최상위에 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견은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시즌 전에 보여준 특정 전술적 측면에서 여전히 왼쪽과 오른쪽 윙백들이 큰 열정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윙백 플레이어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센터 포지션에서 골을 넣기 위해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손흥민 역시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리차드리 송과 같은 공격수들이 전술 내에서 골을 넣는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감독들이 매번 교체할 때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손흥민이 일반적인 선수로 혹사되어 10골도 못 넘는 선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며 윙백들이 왼쪽과 오른쪽을 휩쓸며 골을 넣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를 추갈모스들의 주장으로서 거부합니다. 이들은 미래의 중요한 역할을 떠안아야 한다는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왼쪽 윙에서는 자연스럽게 메시, 오른쪽 윙에서는 네이마르, 그리고 몰입은 왼쪽 윙에서도 엠베이며 이것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크로스를 올리거나 또한 상대 수비 라인을 돌파해 공격 공간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골키퍼의 뒤로 크로스를 올리거나
상대 수비 라인을 뚫는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빈틈을 통해 들어가 골을 넣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팬들로부터 공감을 얻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의 득점왕입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 임명된 감독이라면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이미 검증받은 선수들을 보조 역할로 활용하고 시행착오를 거친 선수들을 중심으로 플레이하며 최소한 10골 이상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센터 포지션에 배치하여 전 당시 골포상 선수와 함께 득점하도록 전술을 구성할 것입니까? 시즌이 시작될 때 일부 선수들은 여러 가지 테스트와 인증을 받게 될 것이지만 결국 상황은 손흥민이 골을 넣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점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며 전술은 그를 중심으로 구축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보조 공격수나 보조 공격수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주장은 조금 터무니없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견은 케인이 바이에른으로 이적한 이후 손흥민은 토트넘을 강등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혼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몇몇 팬들은 마이클 오웬이나 일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들은 케인이 사라진 상황에서 토트넘이 강등권에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난 시즌 4위로 마무리한 뉴캐슬은 케인과 같은 공격수를 갖고 있는가요? 리그에서 2위로 마무리한 아스널은 골포상을 보유한 공격수가 있는가요? 그렇다면 작년에 케인을 가지고 있었던 토트넘은 왜 8위에 머물렀을까요? 만약 케인이라면 4위에 올랐던 팀을 혼자 이끄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면요? 메시와 네이마르, 엠바페가 있는 PSG조차도 당시 바이에른에 의해 16강에서 탈락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가 말하는 왜 토트넘은 케인이 없으면 쇠퇴하며 그러나 그 반대로 토트넘은 케인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는지에 크게 박수를 보냅니다. 영국 현지 언론은 토트넘이 바르셀로나와의 마지막 시즌 경기에서 보여준 전술적 능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많은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매체들은 1군 팀이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출전하지 않았으나 1.5군 팀은 출전했고 바르셀로나를 압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을 공격 라인에 추가하면 토트넘은 훨씬 더 두려운 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미키의 상대팀 수비에 대한 금지 명령을 사용한 것이 특별한 동작이며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상대팀의 약화된 수비를 향한 반격 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대립적인 금지 명령의 등장이 최근 토트넘의 훈련 비디오에 함께 포함된 것이 많은 힌트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상대팀 금지 명령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 현재 상대팀의 취약한 지점을 향한 반격 상황에 토트넘은 크게 보강될 것입니다. 수비가 개선된다면 공격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팬들은 당연히 손흥민은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매거진이었습니다.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매거진이었습니다.